그리스 라틴어를 조금만 아시면 이렇게 검색만 해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벌써 1월의 중순이 다 되어가네요. 여러분들 모두 신년 계획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단어 평생 외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발자에게 영어는 정말 중요한데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어를 항상 접해야 되는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어를 알면 최신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영어 단어 외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뜻글자, 소리글자라고 써놨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준 한글은 소리글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리글자와 뜻글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글자입니다. 그럼 뜻글자는 무슨 뜻일까요? 대표적인 예로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자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그렇진 않죠. 한글은 소리 그대로를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뜻글자와 소리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어는 바로 뜻글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일본, 중국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조금만 공부하면 중국어도 금방 이해하시고 그리고 일본어도 금방 이해하세요. 즉 예를 들어서 같은 소리로 같은 뜻을 가진 문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니하오가 있죠. 니하오가 이제 니가 너고 상대방이죠. 니하오 하면 하오가 조울호입니다. 조울호, 하오 발음이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한자를 알게 되면, 한자를 알면 어느 정도 쉽게 익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중국어도 쉽게 익히고 그리고 일본어도 쉽게 익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요. 미국 사람인데 이태리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금방 이태리어를 습득한다든지,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금방 이제 구사한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영어는 즉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처음 이제 사용한 건데 이게 언어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 라틴어, 그리스 라틴 로마어를 서구 문화권에서 즉 같은 그런 그리스 라틴어 로마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걸 비교해서 사전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제가 상수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뭐 자연으로 정하여진 운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산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떳떳할 상, 항상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그쵸? 이게 상수의 그 영어 단어를 검색하시면 콘스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콘스탄트. 이 콘스탄트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공부할 때 사용했던 단어 사이트가 있거든요. 영어 단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프리 딕셔너리예요. 구글 창에서 더 프리 딕셔너리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처음에 바로 뜨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전을 한데 묶어놓은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제가 아까 검색했던 상수의 영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트죠. 콘스탄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형용사다 그리고 명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잘 살펴보세요. 미들 잉글리시죠. 중세 영국, 그리고 올드 프렌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어랑 영국이랑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서로 교류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언어가 많은 거죠. 올드 프렌치에서 왔다. 그리고 라틴어라고 되어 있죠. 라틴어가 뿌리가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트라고 되어 있고 to stand firm, 그러니까 꿋꿋하게 서 있는 걸 뜻한다. 꿋꿋하게 서 있다는 거는 항상 서 있다는 것이죠. 항상, 늘상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같은 거예요. 인도 유러피언의 언어에서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단어가 어떠한 뿌리에서 왔는지 영영사전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살펴서 한글이랑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뜻을 찾으신 다음에 그 한글의 그 한자 뜻 있죠. 한자 뜻을 기억하고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영어에도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영어 단어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뜻이 같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또 밑에 보게 되면 constant의 fixed and invari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invariable. in이 이제 in이 반대를 뜻하거든요. 낫을 뜻하고 variable 이게 변수라는 것 뜻해요. 변수를 한번 또 검색해 볼까요? 변수. 국어 사전에 변수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변할 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변할 변인 거예요. 뒤에는 당연히 수겠죠. 수가 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같은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할 변. 그럼 변수를 또 영어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영어 사전에서 변수를 검색하면 variable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variable을 복사해서 영영 사전에서 또 검색을 해볼게요. 영영 사전을 검색을 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어떤 식으로 이 단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더 프리 딕셔너리 사이트에서 이게 그 단어의 뜻이 단어의 이제 기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variable이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 말고 이제 variable의 명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지금 vary가 그거거든요. 다양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한번 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ry를 검색하게 되면 아래쪽에 또 보게 되면 중세 영국에서 variant이 있었다. 그러니까 undergo change, 그러니까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변할 변이랑 동일하게 떨어지죠. 이런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올드 프렌치라고 되어 있네요. 라틴어. 이 원래 이 단어였던 거예요. various랑 같은 뜻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죠. 이처럼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뭔가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시거나 하면 항상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용어를 나오실 때는 그 뜻을 한자를 검색하시고 한자의 뜻을 파악하시고 그걸 이제 또 영어로 이게 사용되었을 때 이 영어가 어떠한 이제 그리스, 라틴어, 로마로 이루어져 있겠죠. 로마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것의 뜻을 하나하나 파악하시면은 영어 단어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거를 막 외우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떠한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수자력 발전소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수가 이제 물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과 관련된 뭐 전기를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게 바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저희가 예전에 한자를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 라틴어를 배운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리스 라틴어를 조금만 아시면 이렇게 검색만 해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영영사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시면은 되게 이제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영어 단어 공부할 때 깜지 써가지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작성해서 영어 단어를 외웠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지 말고 한번 딱 공부하고 나서 이게 이런 뜻이지 하면서 쭉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영어 단어 공부하는 뭐 요즘에 모임이나 이런 동호회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학원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 라틴어를 기원으로 해서 가지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암기식으로 그냥 말만 끼워서 이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뭐 조카나 아니면 동생 뭐 영어를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사전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전부 다 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 단어 평생 외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새로운 학습을 하실 때 한자를 좀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영어 단어를 그리스 라틴어 그런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아시게 되면 계속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개발자라면 영어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 이런 식으로 정복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정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